자, 이번 시간엔 커스터머 합의 같이 프로그램 돌려볼게요. 커스터머 합의. 얘 어떤 테이블이냐? 커스터머 고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가 있어요. 합의를 저장하는, 원래 하나의 테이블이었는데 한 명이 여러 개의 합의를 가지고 있으면 중복이 발생해서 테이블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1번 고객의 A 합의, 1번 고객의 B 합의, 1번 고객의 C 합의, 2번 고객의 A 합의, 3번 고객은 없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커스터머 테이블 저장할 때는 커스터머 DAO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고요. 커스터머 합의 저장할 때는 합의 DAO 이용해서, 합의 저장할 때는 합의 DAO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 이 두 테이블을 조인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커스터머 합의 DAO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여기도 메뉴를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여기 메뉴 보시면 실행 파일을 가시면 커스터머 관련된 애는 커스터머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커스터머 테이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는 작업, 필요하면 나중에 합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DB 합의 관련된 작업은 합의 XE 여기서 하고 있고요. DB 합의 커스텀 여기 열어보시면 요게 두 가지 다 작업하는 부분이에요. 조인 관련된 부분이에요. 두 테이블을 다 한 번에 조작하는 내용이에요.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Run as Java Application. 이런 메뉴가 나오네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걸 프로그램을 한번 쫓아가 봅시다. 여기 실행이 돼서 요 화면이 얘인가 보네요. 메뉴 인풋 뷰, 메뉴 인풋 뷰 여기 있네요. 요걸 통해서 이 화면을 보여주네요. 여기 있죠?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실행이 돼서 화면에 얘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요 받은 데이터를 인풋으로 담고 있고, 복귀하겠죠? 얘를 다시 복귀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다 닫아야 되겠다. 이리 오겠죠? 여기에 인풋을 담아서 모델을 여기 담기고, 여기 담기고, 여기로 와가지고 인풋, 아까 요 뷰에서 담은 인풋을 메뉴 스테이트에 넣어서 선택하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 1번 한번 선택해 볼까요? 1번. 아이고, 테이블을 SQL을 안 만들었네요. 디벨로퍼 한번 열어볼게요. 열고
그냥 생략하고 설명해 볼게요. 셀렉트 하면은 테이블 내용이 출력이 되겠죠? 원래는 출력이 돼야 되는데 DB를 안 만들어 가지고 에러가 났어요. 리절트 셋에 널 포인트 엑소 테이블 에러 메시지도 보면서 확인하세요. 써있죠? 테이블 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리절트 셋에 데이터가 없는데 실행하니까 널 포인트 익셉션도 났네요. 널 처리를 안 했나봐요. 원래 널 처리해야 되는데. 자, 얘는 원래는 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가져와줘요. service.selectAll 여기서 다 읽어오죠. 그래서 service.selectAll 서비스가 보시면은 커스터머 합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커스터머 합의 서비스 가볼게요. 커스터머 합의 서비스 위에 있죠? 여기 있네요. 커스터머 합의 서비스. 여기에서 셀렉트였나? 셀렉트 올 얘죠? 얘가 실행이 되네요. 뭐 이렇게 썼대? 이 리턴 값이 뭐 이렇게 썼네요. 근데 뭐 이거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같은 거죠?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같은 거예요. 좀 이해 좀 하라고 이렇게 썼나봐요. 편한 거 쓰시고요. 자, 그래서 셀렉트 올 와가지고 커스터머 합의 DAO에 이동하겠죠. 거기에 셀렉트 올 커스터머 앤드 합의 얘가 실행이 될 거야. 그래서 커스터머 올 커스터머 합의 DTO 셀렉트 올 커스터머 가볼까요? 이거 어디 갔나? DAO 가셔가지고 커스터머 합의 DAO 요 안에 있겠죠. 셀렉트 올 커스터머 인 합의 들어가 볼게요. 셀렉트 올 커스터머 인 합의 얘가 호출되겠죠. 얘는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생성해서 DB에 두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를 넣고 있네요. 넣고 있죠. 여기 보면 특이한 거는 커스터머.별 커스터머에 있는 모든 데이터랑 합의 이건 뭐야? 합의 테이블에 있는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가 겹치는 애가 있나? 하여간 뭐 합의.합의 합의 테이블에 있는 합의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했어요. 아이디가 겹쳐 있어서 아이디 빼려고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테이블을 아우터 조인으로 조인했죠. 얘는 왜 이렇게 했냐면 취미가 없는 고객도 너를 넣어서 출력하려고 이렇게 기술을 했고요. 얘가 지금 아까 널 포인트 익셉션 난 게 널 포인트 익셉션 처리하는 예외 처리가 없죠. 그래서 걔도 처리하게 하고 싶으면 지우면 되겠죠. 그럼 모든 예를 다 처리하겠죠. DB는 예외 처리를 해서 문제 생겨도 돌았는데 리절트 셋은 널 포인트 익셉션 예외가 나와서 프로그램이 종료됐어요. 예외 처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익셉션으로 하면 모든 예를 다 받으니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받아서 반복하죠. 데이터 받아서 반복하죠. 데이터 담겠죠. 조인한 결과를 담으려고 커스터머 합의 DTO를 쓰고 있죠. 그 DTO를 한번 확인해 보면 합의 객체 넣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객체 넣었죠. 근데 이거 잘못 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전개할 걸 그랬어요. 전개가 뭐예요? 안에 있는 거 아이디는 같으니까 안 넣고 스트링으로 합의만 넣을 걸 그랬어요. 근데 객체 넣어도 틀리진 않아요. 어차피 하나의 데이터 들어가는데 DTO는 테이블이 변경돼서 만들어질 경우가 많아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복잡하면 뭐 모르겠어요. 편한 거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DTO는 저렇게 만들었어요. 커스터머 정보, 합의 정보. 그래서 추가하고 있죠. 이렇게 생성자로 추가하고 있고요. 두 개 조인한 결과를 담을 수 있는 DTO. 커스텀 정보 일부와 합의 정보 일부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종료했어요. DAO가 이제 종료되죠. 여기서 종료되면 이쪽으로 리턴해서 담긴 데이터가 또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오죠. 어디야? 우리 지금 셀렉트 하고 있으니까 당긴 데이터가 여기 오죠. 그리고 당긴 데이터를 리절트 DTO스의 모델에 담았어요. 모델에 리절트 DTO라는 키로 검색 결과를 담았어요. 리절트 DTO 가볼게요. 담았고요. 여기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뷰에 가봐야죠. 이 모델을 담아서 이 뷰로 갔어요. 그럼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을 실행하게 되겠죠. 모델 가볼까요? 이게 커스터머 합의 메뉴 셀렉트 뷰, 커스터머 합의 메뉴 셀렉트 뷰, 여기에 되겠죠. 여기 얘가 널일 수 있어서 널에 관련된 널일 수 있나? 널일 수 없겠네. RS가 널일 수 있고 얘는 생성해서 리턴 해가지고 널일 수는 없겠네요. 널 처리 안 해도 되겠네요. 혹시 널 포인트 예외 나오면 얘가 널이면 에러 나겠죠. 예외 처리 하셔야 되고요. 근데 안 날 것 같아요. 예외는 참 재밌는 애예요. 예외 처리. 얘는 리소스를 엄청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되도록 예외 처리 없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데 요즘은 뭐 성능을 크게 위식하지 않으니까 잘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 가서 프로그램의 80% 90% 이상은 로직을 짜는 일보단 예외 처리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됐죠? 로직을 짜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예외 처리 짜는 게 대부분이죠. 자, 여기서 화면에 커스터머 DTO 전부 찍고 중괄호를 생략해서 헷갈리네. 여기 중괄호가 이렇게 있겠죠. 이제 화면에 이제 그럼 DB에 조인한 결과가 찍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하죠. 찍고 나서 이리 복귀하고 디폴트 값을 넣었네. 이제 메뉴 선택이 끝났으니까 초기화 시켰나봐요. 필요가 있나? 필요 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여기서 어차피 다시 입력받으니까 이거 지워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짠 코드가 아니고 학생이 짜서 준 코드거든요. 일단 이걸로 짜놨네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했네요. 그럼 빠져나가서 다시 메뉴로 들어오겠죠. 자, 여기 들어와가지고 실행이 되겠죠. 아니, 일로 안 온다. 열로 오겠죠. 브레이크 하면 이리 와서. 재밌는 분이네. EXIT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뭐 그래요. 자, 다시 입력을 받겠죠. 그러면 메뉴 선택해서 이번에는 이걸 실행하면 또 메뉴 나오듯이 또 메뉴가 나올 거예요. 러네즈 자바 애플리케이션 DB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에러 나는데 됐죠? 그 다음에 어디로 인서트 작업 하는 거 볼까요? 인서트 사용자가 2번을 선택해서 1이 왔어요. 그러면은 모델 화면을 보여주네요. 2번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어떤 화면이 나오나? 2번. 실제 입력 작업을 하네요. 나중에 뭐 여기서 빈 사용자가 그냥 엔터만 치면 자동으로 어떤 문자를 처리되도록 하는 것도 좋아 보여요. 얘도 뭐 DB가 없으니까 에러 나겠네요. 어제 내가 돌렸던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에러가 나네요. DB가 없어서 그래요. 테이블 또는 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DB에 테이블을 안 만들어서 그래요. 자, 다시 또 이제 쫓아가 봅시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죠. 커스터머, 메뉴, 인서트, 뷰 이러고 오겠죠.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죠. 여기 아닌가 본데? 다시 가볼까요? 인서트, 커스터머 합의, 메뉴, 인서트, 뷰. 커스터머 합의, 메뉴, 인서트, 뷰. 얘네요. 커스터머 합의, 메뉴, 인서트, 뷰. 이리 가겠죠.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입력했죠. 입력이 끝나면 담는 데가 좀 다르네요. 이거 우리가 입력한 것 중에 커스터머 관련된 애는 커스터머에 담았고요. 합의 관련된 애는 합의에 담았어요. 그죠? 합의 커스터머. 그 다음에 커스터머 DTO, 커스터머 합의 모델에 담았죠. 커스터머 관련된 애는 커스터머 DTO, 합의 관련된 애는 합의 DTO 담았죠. 그 다음에 복귀했네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빠져나갔죠. 인서트 빠져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받아가지고 얘를 실행하고 빠져나갔죠. 커스터머 DTO랑 합의 DTO를 매개변수로 담아서 얘 가봅시다. 서비스 인서트 DB 가볼게요. 서비스 일단 서비스 찾아가지고 커스터머 합의 서비스였나? 커스터머 합의 서비스
인서트, 얘는 커스터머 따로, 합의 따로죠. 그래서 커스터머 실행하고 합의 실행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커스터머 들어가고 합의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얘는 뭐 커스터머 DAO, 커스터머 합의 DAO니까 뭐 테이블 각자 작업하니까 예전에 짠 거랑 동일하겠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얘는 트랜잭션 처리해 주셔야 돼요. 면접 보러 가서 트랜잭션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엄청 많이 설명하는데 다들 가서 답을 못하고 오더라고요. 트랜잭션 뭐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왜 면접 가르쳐주고 면접 가서 100% 물어본다고 얘기해줘도 가서 답을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절반이더라고요. 근데 뭐 답을 못해도 대부분 합격하세요. 트랜잭션 뭐예요? 엑시드라 그랬는데 원자성, 이거 스펠링이 맞나 모르는데 이게 산성이랑 산성, 염기성, 산성 할 때 그 산성이랑 똑같아요, 의미가. 그래서 전산 사람들한테 전기 그쪽 사람들은 얘를 산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산인들은 원자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생각해요. 엑시드 원장소 쪼갤 수 없는 실행단이에요. 무슨 얘기냐? 커스터머도 입력되고 합의도 입력되던가 둘 다 입력되지 않아야지. 커스터머만 입력되거나 합의만 입력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 처리를 하는 게 트랜잭션 처리예요. 트랜잭션 처리는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든 구조로 사용하기 어렵고, 여기 JDBC는 어차피 깊게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나중에도 하지 마시고 나중에 배우는 마이바티스나 JPA에서나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 보면 되고요. 처리 방식은 어렵지 않아요. 얘는 제가 드린 PDF 뒤에 보면 트랜잭션 챕터 있어요. 보고 잠깐 보고 갈까요? 맨 뒤에 보면 트랜잭션 처리 있어요. 아이고, 여기 보면 맨 뒤에 보면 이건가? 커스텀 합의? 트랜잭션. 여기 설명이 있어요. 사용 방법을 보면 기존 JDBC랑 똑같아요. 다른 것만 줄쳐 볼게요. 다른 것만.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이 없으면은 기본이 설정이 true로 돼 있어 가지고 오토 커밋이에요. 하나 실행하면 커밋되고 하나 실행하면 커밋되고 실행될 때마다 커밋돼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트랜잭션을 false라고 설정해 놓으면 본인이 커밋이나 롤백을 해야 돼요. 오라클을 사용하는 것처럼 작업을 하고 끝났으면 정상으로 끝났으면 커밋하고요. 비정상 종료됐으면 롤백하고요. 요 세 코드만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뭐 생략합시다. 트랜잭션이 뭔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JDBC 제가 짠 구조에서 트랜잭션 처리하려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보고 갈까요? 별 내용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세 개를 실행하는 메소드를 추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세 개 메소드 추가하셔가지고 여기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트랜잭션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처리 방식은 모르겠다 그럼 웹에 검색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자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가면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아는데 안 하는 거랑 모르는데 안 하는 거는 다르죠. 이게 정상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트랜잭션 처리 안에서 입력하면 고객만 입력되든지 합의만 입력되든지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고객은 입력 안 되고, 고객은 입력되고 합의는 입력 안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은 입력 안 되고 합의가 입력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절대 안 되죠. 이게 입금, 이게 출금이라고 생각해 봐요. 은행에서 출금했는데 개인이 못 받았어. 개인은 받았는데 출금이 안 됐어. 난리 나겠죠. 트랜잭션. 근데 둘 다 안 되던가 둘 다 되면 문제가 안 되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두 개를 하나의 실행 단위로 묶어서 중간에 문제가 막 생기면 둘 다 취소시키든,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둘 다 적용하든, 실행 단위, 쪼갤 수 없는 실행 단위, 엑시드, 원자성으로 만들어 놓는 방식이 트랜잭션이라고요. 면접 보러 가면은 말했지만 구현을 못해도 내용은 알아야지. 면접 보러 가면은 거의 90% 이상 물어봐요. 90%. 면접에 관련, 프로그램 관련 질문을 하는 회사는 거의 90% 물어봐요. 왜? 이거 모르면은 이거 문제 있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해줘도 자기들이 설명을 못 하는데 실무에서 이것 때문에 속 얼마나 터지겠어요. 그리고 중요도는 엄청 높고요. 트랜잭션 꼭 알아두세요. 엑시드 하나의 실행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실행 단위 엑시드 쪼갤 수 없다고요. 얘 따로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로직으로 만들어서 둘 다 실행하거나 둘 다 실행되지 않거나 그렇게 만드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누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두 개 다 실행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그리고 작업 중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요. 이렇게 원자성, 얘를 하나의 실행 단위니까 실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요. 됐죠? 중요해요. 인서트 작업도 끝났네요. 이거는 어차피 예전에 한 거잖아요. 하나의 테이블에 하나의 데이터 넣는 거니까. 인서트는 잘 생각해보면 이 전체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 넣을 땐 쪼개서 넣으면 되죠. 셀렉트는 조인한 결과를 받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따로따로 받으면 따로따로 받아도 되긴 하네. 근데 두 번 돌려야 되죠. 하여간 조인한 결과를 처리할 일이 많으니까 DTO를 따로 만들었어요. 인서트는 예를 써서 넣는 메소드를 따로 만들어도 되긴 할 것 같아요. DAO 메소드를 요걸 넣는 애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편한 거 쓰세요. 이 사람은 쪼개 넣네요. 됐죠? 자, 그럼 인서트 작업도 끝났고 어디로 가요? 업데이트 똑같겠죠. 수정. 수정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한 수정인지가 있어서. 인서트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한번 보고는 갈까요? 갑자기 서비스 이렇게 복잡해. 화면에서 받아서 각각, 얘는 아이디를 통해서 합의죠? 키를 업데이트 하나 봐요.
아이디와 키를 합의를 리턴 얘 좀 복잡한 내용이네. 쉬운 줄 알았더니 이거 왜 이렇게 받았냐면 얘 로직은 그거예요. 이거의 로직은 뭐냐, 아이디에 키를 변경, 하잇을 변경하는 거죠. 하잇을 변경하는 건데,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하잇을 변경하고 합의를 갖고 있는 애를 기존 합의에서, 이 합의에서 기존, 자, 얘는 기존, 얘도 기존 before, 얘가 기존이네. 이전이니까 기존이고요. 이게 변경할 컬럼이에요. 여기 합의를, 얘는 변경할 건데, 하잇은 변경할 건데 기존 거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어차피 변경할 거니까 기존 거 몰라도 되죠. 근데 얘는 합의를 변경할 건데 기존 걸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왜 물어봤냐면, 얘는 커스터머 합의는 아이디가 키 값이에요. 아이디가 키 값. 예, 아이디가 키고, 하잇은 뭐예요? 키가 아니에요. 일반 컬럼이에요. 그러니까 변경돼도 관계가 없는데, 이 합의 테이블은 키 값이 아이디랑 합의 두 개 합쳐서 복합키예요. 두 개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찾아요. 기존 합의가 없으면 못 찾아요. 예를 들어서 ID A, 1에 A, 1에 B 들어 있어요. ID만 가지고 못 찾는다고. 이걸 변경하라는 건지 이걸 변경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존 값 없으면 변경된 C로 둘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합의도 기존 게 뭔지 알아야 얘를 바꿀 건지 얘를 바꿀 건지 설정할 수 있어서 before가 들어간 거예요. 얘 때문에 헷갈리겠네요. 그래서 별거 없어 보이는데 얘 때문에 헷갈리고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커스터머의 픽 프라이머리 키, 모든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컬럼은 아이디 하나인데, 그리고 얘 아이디를 변경하고 있지 않죠? 다른 컬럼을 변경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전 값이 필요 없는데, 합의는 두 개가 합쳐가지고 키예요. 그래서 기존 값이 뭔지 알아야 얘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C로, D로. 안 그러면은 아이디로 찾아서 검색하면 두 개가 변경되겠죠.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가 변경되겠죠. 한 개만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변경 전에 합의도 알고 있어야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서 테이블 설계할 때 합의 테이블도 1번에 그 폴링 키 PK를 따로 넣어줘요. PK.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외래키 1에 C, 1에 B, 2에 A 이런 식으로. 얘는 폴링키. 이게 두 개 합쳐서 하나의 키가 되는 복합키인데, 이걸 하면 처리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PK를 따로 둬요. 요즘은 따로 둬요. 그럼 신경 안 써도 되죠. 근데 뭐 여기는 그럼 이 PK 컬럼이 before 합의 대신에 놓으면 되겠죠. JPA는 이게 이런 형태로, 마이바티스는 이런 형태가 편한데 JPA는 이런 형태로 안 만들면 엄청 빡세요. 테이블 복합키 쓰면 웹에 복합키 처리하는 소스 찾는 거 자체가 어려워요. 거의 안 쓰니까, 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전 거 많은 거예요.
커스터머 테이블은 얘가 PK, 합의 테이블은 얘랑 얘 합쳐서 PK. 그렇게 돼서 둘 다 업데이트 하려면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한 거고요. 뷰에서 데이터 담아야 되겠죠. 여기 이거 어떻게 됐지? 여기 데이터 담아야 되겠죠. 일단 뷰 가서 어떻게 돌렸나 가봅시다. 커스터머 합의 메뉴 업데이트 뷰, 커스터머 합의 메뉴 업데이트 뷰. 얘죠. 아이디 예전 침입, 바뀔 침입 받았네요. 아이디 이렇게 3개 담았네요. 하나 둘 셋 4개 담았네요. 그리고 담은 4개를 업데이트 서비스 업데이트에 넣었네요. 서비스가 뭐였더라? 서비스 찾아봅시다. 서비스 요거였죠? 여기서 업데이트 같네요. 업데이트에는 하나 둘 셋 4개 받았네요. 자, 커스터머 DAO는 아이디랑 하이만 넣으면 수정이 되도록 구현되어 있고요. 합의는 요거 3개 넣으면 처리되도록 구현했네요. 이거 한번 가볼까요? 커스터머 DAO 업데이트, 커스터머 DAO 하고 업데이트 가볼게요. 업데이트 여기 있네요. 자, ID 하이트 가지고 데이터 넣었죠. 업데이트인가? 업데이트 아이디로 하이트를 변경하고 있죠. 호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넣었네요. 됐죠? 업데이트 커스터머 업데이트. 그래서 DB 들어갈 거고, 합의 DAO 여기서 업데이트, 커스터머 ID, before ID 2개가 PK여서 있는 거고요. 변경된 내용. 그럼 쿼리를 한번 보세요. 찾을 때 I랑 before 합이랑 ID로 찾았죠. 이 2개가 PK니까. 그 다음에 새로 변경할 내용으로 합의를 변경했죠. 신경 쓸 게 이외로 많네요. 딜리트 가볼까요? 딜리트 합의 돼 있네요. 딜리트 합의는 어떻게 되나? 딜리트 뷰로 가봅시다. 아유, 쉬는 시간이네. 쉬었다가 여기 이유 봐드릴게요. 인서트 했나? 했네요. 인서트 하고 진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다시 또 가봅시다. 인서트 작업 봐볼게요. 보면은 뷰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았죠. 받아서 커스터머 DTO 관련된 애는 커스터머에 넣었고요. 합의 관련된 애는 합의에 넣었어요. 그리고 인서트 할 때는 우리 잘 보면 아이디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한 형태로 짜놨네요. 뭐 잘못 짰다기보다도. 하여간 가봅시다. 서비스 인서트 DB 다시 가볼게요. 서비스 커스터머 합의 서비스에 인서트 DB 갔는데 바꿨어요.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얘가 없으면은 생각처럼 인서트가 안 돼요. 잘못 인서트 돼요. 이거 추가했어요. 뭔지는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은 커스터머 인서트 똑같은 줄 알고 안 가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두 테이블에 넣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트랜잭션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일단은 인서트 가봅시다. 커스터머 DAO 인서트, 커스터머 DAO 점 인서트 가볼게요. 그럼 인서트 보면 인서트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시퀀스를 쓰고 있어요. id 카운터 점 넥스트 밸류 얘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알 수 없는 수가 세팅되겠죠. 근데 그 알 수 없는 수는 가장 큰 수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겠죠. 알 수 없는 가장 큰 id 값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합의를 넣어야 되는데, 합의 넣기 전에 커스터머 DAO에 가장 큰 id 값, 맥스 id 가보면 가장 큰 id 값을 하나 리턴 받는 애예요. 걔를 set id에서 합의 DTO에 넣었어요. 이 작업을 왜 했는지 설명해 볼게요. 자, 가장 큰 수 저장했는데 9예요. 그런데 작업이 종료되고, 얘는 오토 커밋이에요. SQL 하나 날리면 작업이 종료돼요. 다음 쿼리에서 id 밑줄 카운터 점 커 밸류 현재 값을 읽어오면 세션이 달라서 9를 못 읽어봐요. 이거는 같은 세션, 작업하고 같은 세션에서 작업해야 최신 거를 읽어다 쓸 수 있는데, 이 작업 끝나고 id 카운터 점 커벨 하면은 현재 값이 뭔지 몰라요. 이 사람 세션이랑 이 사람 세션이랑 달라서, 사용자가 달라서 못 찾아요. 9를 못 읽어본다고 얘를 못 써요. 그래서 편법이죠. 편법으로 얘를 썼으면 가장 큰 id 값이 현재 커벨이랑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걔를 가져오는 작업을 구현해 줬어요. get max id 제일 큰 값 읽어와서 담고 있죠. -1이 리턴 될 수도 있어서 에러 처리도 해주셔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네요. 에러 처리 해주셔야 돼요. 얼른 max id 가장 큰 값 이거 보고 있죠. 그래서 얘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걔로 세팅해 가지고 합의 DTO를 넣은 거죠. 그럼 요 최고 큰 id와 새로 입력받은 합의가 들어갈 거예요. 요거 추가됐어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밑에 메소드 세로에서 커 밸류를 쓰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냐면은 얘가 세션 프로그램 이 사람이랑 세 사람이 동작하는 것처럼 운영해서 이 사람이 썼던 걔를 못 써요. 이 사람이 사용했던 시퀀스, 이 사람이 금방 증가시킨 거 얘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잠깐 테스팅 좀 해볼까? 아이고, 내가 나중에 한번 해보고 혹시 잘못됐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얘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아마 지금 뭘 테스트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거에 다른 트랜잭션이어가지고 각각 실행 단위가 달라가지고 우리 보통 SQL 플러스 디벨로퍼에서 작업할 땐 커밋 하기 전까지는 같은 세션이잖아요. 그래서 커를 쓸 수 있었어요. 커 밸류 시퀀스.커 밸류 얘를 쓸 수 있었죠. 근데 얘는 오토 커밋이어가지고 다른 세션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못 쓴다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넥스트벨 이거 뭐야? 얘가 다음 넥스트 밸류가 가장 큰 값이겠죠. 다음 얻어질 값이 제일 큰 값이니까 얘가 실행되고 난 가장 큰 값이 커 밸류라고 예측하는 거죠. 약간의 편법이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맞을 거예요. 트랜잭션까지 처리하면 100% 맞을 거고요. 안 돼 있어도 거의 맞을 거예요. 뭐 중간에 누가 끼어들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걔를 넣었어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트랜잭션 처리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내가 궁금했던 거는 이 트랜잭션 처리하면 이거 같은 트랜잭션으로 처리돼서 이거 안 쓰고 커 밸류를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처리했어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드려 볼게요. 요런 두 데이터를 받아서 인서트를 하니까 그냥 커스터머 데이터 넣고 합의 데이터 넣고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인서트를 넥스트 밸류를 쓰고 있어요. 시퀀스를 쓰고 있어요. 시퀀스.점 넥스트 밸류를 사용해서 인서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세션 단위로 움직여요. 트랜잭션 단위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 작업할 때만 다음 게 쓸 수 있어요. 커 밸 얘를 쓸 수 있어요. 방금 얘가 지금 방금 업데이트한 데이터를 얻어오는 건데 이게 다른 세션이니까 밑에 거 바로 쓰면 얘를 쓰면 인식을 못 한다고. 넥스트벨 얘가 에러를 던져줘요. 너 넥스트벨 쓴 적도 없는데 커 밸류를 어떻게 얻어오냐 이렇게 에러를 던져줘요. 그래서 얘를 안 쓰려고 요 커스터머 DB에서 입력된 값 중에 이게 ID에 쓰고 있잖아요. 가장 큰 시퀀스 ID 컬럼의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set ID에서 ID를 세팅했어요. 그 다음에 합의 DTO를 넣었어요. 둘 다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고객도 새로운 고객이니까 합의도 새로운 합의죠. 널 처리 승리학 본인들이 하세요. 문제 생겼을 때 물어보든가. 어차피 지금 설명한 것도 헷갈리실 분이 절반은 넘어갈 것 같아요. 애매할 때 본인이 문제 짜보세요. 그럼 문제를 인식할 거예요. 짜가지고 프로그램 돌려보세요. 인식이 될 때 물어보세요. 그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셀렉트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 얘기해 드렸고요. 이제 업데이트 가봅시다. 업데이트 선택하면은 커스터머 합의 메뉴 업데이트 뷰 요로 간다 그랬죠. 엄청 복잡하네. 그래서 ID, hide, 이전 합의, 새로운 합의 입력받고 모델에 담고 복귀하면 일이 복귀하고 일이 복귀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실행하겠죠.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실행할 거예요. 서비스의 업데이트 커스터머 합의 서비스 여기에 업데이트 어디 갔나? 여기 있죠? 여기 매개 변수 4개 돼 있죠. 아이디를 가지고 하잇을 바꿨고요. 합의는 2개가 프라이머리 케어. 그래서 따르게 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어요. 얘는 아이디가 PK고요. 커스터머 테이블은 아이디가 PK고 합의는 2개가 PK야. 그래서 값을 변경했죠. 가서 좀 확인해 보세요. 컨트롤 누르고 임플리먼테이션 가면은 정의부로 이동해요. 이전으로는 잘 안
얘인가? 이전으로는 잘 안 가더라고요. 있긴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사용한 부분으로 가는 건 여러 개라서 잘 안 돼요.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언. 이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 선택해야 되나? 그러네요. 여러 개라서 쓰기가 좋지가 않아요. 구현부로 가는 건 금방 가고요. 자, 다시 가봅시다. 가셔가지고 컨트롤 누르고 임플리먼트 DAO 여기서 처리하겠죠. 처리되고 복귀. 그 다음에 여기 합의 DAO 구현부 이렇게 왔죠. 로직 간단하니까 뭐 얘는 따로 설명할 것도 없네요. 커스터머 DB랑 합의 키랑 하이시 키죠. 키랑 합의를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건 물어보시고 DB 뭐 기초가 없어서 모를 확률이 높아요. 자, 딜리트 합의 DTO 아니 이거 왜 설명하고 있어? 복귀하죠. 1259 있죠. 자, 업데이트 끝났고요. 딜리트 하다 말았나? 이거 하려고 그랬었죠. 딜리트 합의네요. 받아봅시다. 합의 메뉴 딜리트 뷰. 합의 메뉴 딜리트 뷰. 커스텀 합의. 갑자기 합의를 왜 지우지? 그냥 합의 삭제하는 앤가봐요. 합의 삭제. 둘 다 삭제하는 부분이 없네. 얘는 합의만 삭제하고 얘는 커스터머만 삭제하는 메뉴네요. 둘 다 삭제하는 건 얘 실행한 다음에 두 개 이거 실행한 다음에 입력 여기서 받은 입력 여기서 받은 입력 다 넣어서 아이디랑 합의를 아이디랑 합의를 입력받아서 다 지우면 되죠. 커스텀 합의 먼저 지우고 커스터머 먼저 지우고 둘 다 따로따로 지웠네요. 합의 지우고 커스터머 지우고 따로 이분은 따로따로 지웠어요. 같이 지우려면 아이디랑 합의를 받아서 합의를 다 지운 다음에 합의 테이블에 있는 애를 다 지운 다음에 아이디 있는 애를 지우면 되죠. 커스텀 지울 때 합의 일단 봅시다. 제대로 짠 것 같기도 하네요. 합의를 지우려고 합의 관련된 정보를 받겠죠. 합의 메뉴 딜리트 뷰. 예전에 구현한 게 있어서 그걸 그냥 썼나봐요. 합의 메뉴 딜리트 뷰. 삭제할 아이디 삭제할 취미 입력받았죠. 그럼 아이디하고 합의 있죠. 걔를 이용해서 합의 DTO를 만들었네요. 아이디 합의 서비스도 지우네요. 이게 커스텀 합의 서비스에서 딜리트 합의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합의에서 지워버리네요. 옛날 거 그대로 썼네. 합의 지우는 방법이고요. 커스터머 지우는 방법은 이게 좀 복잡할 텐데 커스터머 거 그냥 쓴 것 같은데 가볼까요? 커스터머 메뉴 딜리트 메뉴 가볼게요. 구현부 가셔가지고 삭제할 아이디 입력 받죠. 서비스 그 다음에 복귀해가지고 서비스 가죠. 딜리트 커스터머 여기 커스터머 합의 서비스에 딜리트 커스터머 어디 갔나요? 클릭해서 올 걸 그랬나? 딜리트 커스터머 제대로 구현해 놨네요. 이렇게 구현 안 해놨을까봐 이거 반드시 합의를 지운 다음에 커스터머 지우셔야 돼요. 이게 폴링키잖아요. 합의에 지우고자 하는 아이디를 모두 지운 다음에 실행해야 되겠죠.
트랜잭션 처리하셔야 될 거고요. 트랜잭션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전에 했었는데 새로 이제는 너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새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동영상 찍어놨으니까 꼭 오전에 한 거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고요. 나중에는 트랜잭션 처리하는 건 되게 쉬워요. 이렇게 메소드에 골뱅이 트랜잭션이라고 쓰시면 트랜잭션 처리돼 버려요. JDBC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어차피 JDBC에는 테스트용으로 교육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씁시다. 트랜잭션 무시하고 알기만 합시다. 두 개 다 반드시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게 하려면 두 개를 트랜잭션 처리해야 되고요. 트랜잭션 처리 안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 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두 개 원자성으로 묶어가지고 원자성, 쪼갤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 작업 중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어요. 트랜잭션 처리하면. 지금은 트랜잭션 처리 안 하면 누가 들어올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실행할 수도 있고요. 됐죠? 딜리트까지 잘 됐네요. 진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마무리는 됐네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코드들이 있는데 뭐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 보여요. 어차피 이 와일문에 들어오고 나면 반드시 새로 받죠. 뭐 리셋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뭐 안정성 있게 뭐 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설명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커스텀 합의 테이블. 하비스 테이블도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 될 것 같아요. 걔는 내일 받을 예정이고요. 다들 이제 하비스 설명 끝났고 본인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이해 안 되는 코드들 있으면은 직접 물어보세요. 자, 여기까지.